이번 시간에는 그 컴프레hen션 조금 나가고 그다음에 다음 컨텐츠로 파일 입출력 잠깐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프린트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의 목표는 클래스를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클래스를 먼저 나가고 정규 표현식은 시간이 되면 다룰까 해요. 여러분 여기 강의 노트 51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끝났죠? 아,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의 원소를 정의하는 방법 중에 아, 요 K 제곱들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은 요 for 구문을 이용해서 요 원소들을 마치 수학에서 조건 제시법 하는 것처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죠. 만약에 if를 생략하시면 이 iterable 객체가 접근하는 모든 K에 대해서 그 단위 객체가 연산한 요 결과를 저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for something in iterable 객체 다음에 이렇게 if 구문을 붙이면은 iterable 객체가 접근하는 iterable 객체의 모든 각 원소에 대해서 뒤에 if 구문을 만족시킬 경우 즉 if 구문이 true인 k에 대해서만 요 앞에 있는 제시된 원소를 저장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구문이 이렇게 쓰여 있을 때 AA라는 객체의 원소는 대충 랭스가 몇이고 각 원소는 이렇게 원- 원소 나열법으로 썼을 때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요 구문만 보고도 예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패턴으로 리스트도 정의할 수 있고 뭐 셋도 정의할 수 있고 뭐 튜플도 정의하실 수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딕셔너리까지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들 같이 보시죠. 51쪽의 중간부터 시작합니다. 아, 로스는 레인지로서 아이터러블 객체를 정의합니다. 그다음에 로스는 지금 1, 2, 3 이렇게 저장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컬스는 레인지 1, 3으로 정의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로스는 리스트 1, 2, 3, 컬스는 리스트 1, 2 이렇게 저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셀스라는 객체를 어떻게 좀 정의를 해볼까 싶냐면은 일단은 겉을 브라켓으로 씌웠다는 거는 우리가 리스트를 정의하고 싶다는 말이겠죠. 그다음에 리스트의 각 원소를 리스트의 각 원소가 지금 Q 플러스 지금 정의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Q 플러스 뭘 넣을지는 아직 미정인데 아이터러블 객체를 어떻게 갈 거냐면은 for row in rows, for col in cols.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그 그냥 컴프레이션 말고 요 그냥 for 구문에서 이렇게 for 안에 for 들어가 있으면 더블 for 루프가 되죠. 그다음에 프린트 튜플 로컬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 로우가 1인 상태에서 컬 1, 2 그다음에 포로 끝나고 그 다음 로우 포로 시작해서 2컴마이, 2컴마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3컴마이, 3컴마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패턴으로서 그러니까 만약에 요 로우 컴마 컬 컴프레hen션 식으로 이 리스트를 정의하시면은 그러면 이 리스트에 어떤 패턴으로 원소들이 저장될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셀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그냥 더블 포로프 돌릴 때 패턴대로 이 원소들이 착착착 저장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예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워드 레터스 해가지고 스트링 하나 가지고 와요. 스트링은 내부적으로는 캐릭터의 리스트죠. 어, 어, 요런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레터 언더바 카운트는. 그다음에 바깥에 브레이스를 씌웁니다. 중괄호를 씌웁니다. 그렇다면은 셋을 정의하거나 딕셔너리를 정의하겠죠? 그다음에 왠지 셋을 컴프레션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그냥 위에 리스트 여기 리스트 컴프레션 했던 것처럼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생긴 걸 보아하니 for 앞에 콜론이 있죠. 여러분 콜론 언제 썼습니까? 딕셔너리 정의할 때 썼었죠? 그러면은 예상컨대 이거는 딕셔너리를 컴프레hension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자, for letter in words 하고서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해봅시다. for letter in words 하고 print letter 하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요 문자열이 하나의 그 캐릭터의 리스트니까 그 캐릭터 하나하나씩 접근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프린트를 하죠.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letter in word에 대해서 letter word count letter 하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이 그 접근한 캐릭터 하나를 키로 하고 그다음에 그 접근한 캐릭터가 월드라는 스트링에 몇 개나 있는지 지금 계산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 스트링 객체에 대해서는 특정 캐릭터가 몇 개나 있는지 세어다오라는 명령어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요 포구문을 계산해 봤더니 문자열의 그 캐릭터의 그 캐릭터가 이 레터스라는 문자열 몇 개나 들어있냐라는 카운트를 시켜주는 이 연산 결과를 밸류로 붙여놨습니다. 그렇다면은 레터 콜론 월드 점 카운트 레터 하면 그러면 요 녀석의 이 딕셔너리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예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 한번 실행해 보죠. 레터 카운트. 예상한 대로 나왔나요? 네. 자, 키밸류로서 정의를 하는데 키밸류는 만약에 같은 키의 밸류를 두 번 하면은 다음 거를 덮어 씌우겠죠? 그러니까 키에는 하나의 키에는 하나의 밸류만 할당이 되기 때문에 E와 T에 대해서는 하나씩 한 번씩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유니크한 키에 대해서 유니크한 밸류를 매칭시키는 지금 딕셔너리가 아웃풋으로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셋에 대해서도 한번 컴프레hension식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A셋은 셋. 자, 여기도 for 저는 K로 쓰겠습니다. K in range 1,u if K
나눈 나머지 K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에 K를 집어넣어라. 음, 여러분 A 언더바 셋의 원소로 뭐가 들어있을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까요? 1과 4만 들어있으리라고 예상하실 수 있나요? 네. 1부터 5까지 숫자 중에 나눠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정수는 1이랑 4밖에 없죠. 원하시는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리스트로 하면은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겠죠?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컴프레hension은 정말 밥 먹듯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 어, 예, 의도하시지 않아도 알아서 익숙해지시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두 벡터의 합이나 곱을 하고 싶어요. 뭐 A는 1, 2, 3 있고 B는 2, 3, 4가 있는데 이게 어, 두 벡터를 더하는 가장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A랑 B를 나중에 배우실 넘파이로 오브젝트를 받으면은 A랑 B를 더하면 바로 그 3, 5, 7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리스트로서 두 개를 더하시면 그냥 리스트 두 개를 붙여버리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코드가 꼭 넘파이가 인스톨된 환경에서 돌아가는 코드가 아니라 최대한 라이브러리에 덜 디펜드하는 환경에서 두 벡터의 썸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음, A 더하기 AA 더하기 BB인 아, 어떻게 할까? 지금 좋은 예제가 아니다. 잠깐만, 쏘리 잠깐만. 아, 어, A, BB인 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잠깐만.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거라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의도한 게 뭔지는 아실 것 같죠? 네. 아, 이건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집이요. 어, 이렇게 원하는 게 나오는군요.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하면은 넘파이 없이도 행렬별 연산 같은 거를 가볍게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저의 습관이 들어간 아, 연산 방식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A는 A, I 더하기 BI, or I in range length A.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A의 길이가 만약에 3이라면은 len A는 3이겠죠? 그래서 레인지면 0, 1, 2 접근하니까 0, 0번째 성분, 1번째 성분, 2번째 성분 각각 더해서 그 녀석을 C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요 녀석을 둘 다 포그문으로 그 두 벡터의 썸을 하기엔 좀 귀찮은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하면 상당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는 파일을 좀 내보내고 받아와 보겠습니다. 음, 보통 파이썬에서 파일 입출력 하실 때, 음, 이 아무런 패키지 의존성 없이 불러오시고 쓰시는 방법도 있고, 넘파이에서 불러오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차원 어레이 아니면 그냥 행과 열 정보가 전혀 없는 순수한 행렬을 좀 가지고 오시고 싶다 하면은 넘파이로 임포트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정형 데이터, 엑셀 테이블처럼 생긴 녀석을 좀 갖고 오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은 판다스로 불러오시는 방식이 가장 간단한데요. 여기는 우리한테 아무런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없고 기본 라이브러리만 지원되는 환경에서 파일을 꺼내고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이것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프린트 파일 라이트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요 콜앱 환경에다가 파일 라이트라는 문자열을 출력시키죠. 그러니까 지금은 출력을 요 화면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령어를 조금 조작하면은 내가 프린트할 녀석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요 나의 하드디스크의 특정 파일에 출력을 다 쓰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게 하느냐. FF는 필요한 것만 여기 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쓸게요. FF는 오픈. 자, 약간 리눅스에 대한 선행적인 지식이 약간 필요한데요. 자, 지금 여기 구글 콜앱은 우리가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 자그마한 가상 리눅스 머신을 잠깐 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콜앱은 가상 리눅스 머신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리눅스 머신의 파일 시스템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 여기 콜앱 상에 여기 네 번째 보시면은 여기 어떤 디렉토리 구조 같은 게 나타나 있죠? 그다음에 쭉쭉 올라가시면은 자, 윈도우즈를 켜시면은 가장 상위 폴더가 어디입니까? 보통은 옛날 도스 시절에는 뭐 로컬 디스크 C 여기가 가장 상위 구조였죠? 그다음에 상위 폴더를 보고 싶으면 여기 이게 뭐야 위에서 상위 폴더로 올라가기 누르시면은 쫙 상위 폴더로 올라가죠? 그래서 윈도우즈는 음, 물론 물리적인 시스템에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최상위 디렉토리인데 이 가상적인 시스템 상에서는 바탕화면이 최상위 디렉토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눅스 시스템에서도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가 있겠고 그다음에 뭔가 물리적인 디스크에 대응하는 어떤 공간이 하위 디렉토리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조를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 자, 여기 지금 이거 업로드 버튼이지? 이거 아니고 아, 더 이상 상위 디렉토리로 가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리눅스 시스템 기준으로는 지금 요 폴더가 최상위 디렉토리예요.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뭔가 내 윈도우 계정에서 좀 조작하는 거랑 관련된 파일이 보통 어디에 들어가죠?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 이름 어딘가에 뭐 SMU라고 뜨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관련된 요 문서 사진 설정이 다 최상위 디렉토리에서 SMU 들어가면 뭐가 있죠? 마찬가지로 아, 요 리눅스에서도 나의 계정에 무언가에 대응되는 폴더가 어디 있냐면 자, 다른 거는 모두 시스템을 건드리는 파일이고요. 홈 들어가셔서 홈 없어?
원래 기본적으로 홈 아래 자기 그 리눅스 계정 아이디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가 메인 디렉토리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어, 홈 아래 뭐가 없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어디 보자. 제가 여기다가 어둠에 뭔가 나의 그 내가 커스텀하게 작업한 파일을 좀 저장을 하고 싶은데요. 음, 저는 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홈 아래에 test.txt라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의 리눅스 시스템에는 여러분만의 윈도우에서도 자기 아이디로 로그 온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아이디, 뭐 SMU 같은 거 있어가지고 요 아래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홈 아래 어떤 서버 디렉토리가 없으니까 그냥 홈 바로 아래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다시 강의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W라는 거는 이 테스트.점 텍스트를 오픈하되 라이팅 모드로 오픈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읽을 때는 또 리드 모드라고 또 따로 열어야 돼요. 그다음에 오픈하고 라이트 모드를 하시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프린트 파일 라이트 하시면은 그다음에 파일을 내가 요 녀석을 열어가지고 파이썬상에서 ff라는 객체에 대응시키면은 파일 ff 이렇게 쓰시고 나면 그다음에 꼭 쓰기 작업을 완료하시고 나면은 ff.close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치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뭐 하신 거랑 똑같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SMU 폴더에다가 임의로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하시고 나서 test.txt 여셔가지고 여기다가 프린트 텍스트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닫아라 하면은 X 누르셔서 저장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est.txt를 열었다면은 이런 텍스트가 찍혀 있어야겠죠? 한번 보시죠. 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줍니다. 홈에 들어가면은 테스트 텍스트가 나와 있죠? 이 녀석을 아마 요 웹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보시는 거는 지원이 안 될 테고 다운로드를 한번 받으신 다음에 열어보시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요. 무슨 일일까? 제가 클로즈 안 했나요? 다시 한번 재시도 다운로드 파일 열기 잘 적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내가 불러오고 싶을 때도 있죠. 자, 불러오고 싶을 때는 자, 뭐 큐큐라고 했습니다. 큐크는 오픈 경로를 지정합니다. 최상위 디렉토리는 보통 그냥 슬래시로 지칭하고요. 최상위 디렉토리에서 홈이라는 폴더를 디렉토리를 들어가서 거기서 test.txt를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리드 모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QQ를 한번 프린트를 시켜보시면은 이게 스트링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군요.
그다음에 표점 하시면은 잠깐만 이게 오케이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리드를 한번 해야 되는군요. 리드.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 q 라는 것 자체는 파일을 가리키는 오브젝트고 그 오브젝트에서 스트링을 읽어와라 그러려면 리드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AA는 q.read 하시면은 AA는 아이고 오시오. 한번 저장하면 버리는군요. 다시 오픈하시고 리드 하시고 누르시면은 이제 AA가 스트링에 저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파일을 닫기 위해서는 꼭 qq.close를 꼭 하시고요. 보통은 read랑 write 위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말고도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파일을 쓸 때 프린트하고서 파일 이 아규먼트로 지정을 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ff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서 ff의 wri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텍스트 파일에다가 무언가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umPy와 판다스 없이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에서 문자열을 읽을 수 있는 거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려는 거는 프린트를 우리 입맛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A가 3.1415 9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적겠습니다. 프린트 AA 하시면 내가 입력한 그지 그대로 소수점 아래 막 10몇 번째 자리까지 다 출력을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뭐 객체에는 이 정도 정확도로 저장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는 뭐 소수점 아래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만 이렇게 딱 예쁘게 보여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쓸 수 있는 규칙입니다. 아, 이건 좀 일단 요 형식보다는 예제를 조금 보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음, 그래서 큰 형식은 뭔가 스트링 다음에 퍼센트 이제는 나누기 연산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출력할 건지를 쓰면 되는데 좀 안 필요한 거는 넘기고 필요한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음, 이쯤부터 시작을 하시죠. 액터는 리차드 기어. 그다음에 고양이는 체스터. 그다음에 웨이트라는 변수에는 28을 저장해 두겠습니다. 지금은 객체마다 단 하나씩의 객체만 저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 포맷 부문이 유형할 수 있는 부분은 액터 캣 웨이트에 되게 긴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긴 리스트에 저장된 것들을 하나하나 문장으로 착착착 만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훨씬 유용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문자열에다가 형식을 지정을 해서 나중에 변수를 집어넣는 방식을 쓰고 싶어요. My wife's favorite actor is %s 하고서 그다음에 이 %s 자리에
오른쪽에 퍼센트 다음에 지정할 변수를 집어넣을 겁니다. 액터. 만약에 액터를 지정하면은 여기 리차드 기어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탭 변수를 넣으면은 체스터가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녀석을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고 싶다. 헬스는 뭐 목소리 보자. 한국 배우로 하시죠. 자, 전도연, 자, 김태리, 그다음에 뭐 하정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같은 형식의 메시지를 되게 여러 줄을 만드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과 합치시면은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액터. 보자. 그리고 이제 actors in actors. 이렇게 저장하시면은 뭐가 나올지 예상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세 개의 형식을 갖춘 문장이 한꺼번에 타르륵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예제는 요거긴 한데, 요 예제가 강력해질 수 있는 거는 이 리스트 컴프레션들과 만나서 구조화된 어떤 문장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일단 계속 연습할게요. 자, 밑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출력할 문장 안에 이런 변수를 여러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퍼센트 our head 퍼센트 s 무게가 얼마큼 되냐? ws pounds. 그러면은 자, 지금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에 모두 지금 뭔가를 채워넣어야 돼요. 지금 변수를 입력받을 자리가 지금 두 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 두 개를 튜플로 묶어서 줘야 됩니다. cat weight. 그러면은 our cat chest weight 28pounds 이렇게 쓰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뭔가 캣의 이름을 뭔가 고양이 이름 뭐 있어요? 우유, 모카, 또 뭐 있죠? 대범인. 여러분 유튜브에 대범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되게 귀엽습니다. 웨이츠는 28. 약간 다음 예제를 위해서 조금 대범이는 무거우니까 50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cat weight 그다음에 in 아까 배운 10 cat weight 하시면은 우유 모카 대범이의 요 파운드가 정해진 형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변주를 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S라는 거는 스트링으로서 출력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cat 자체는 요 스트링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서 나오는데 weight는 사실 정수 또는 실수로 우리가 지칭을 한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S로도 할 수 있지만 얘를 정수형이나 실수형으로도 출력하실 수 있어요. 특히 실수형이라면 지금 제가 쉬운 예제로 딱 하나만 소수점을 첫 번째 자리였는데 하나는 20.58571, 50.8
87788 이런 식으로 저장해 뒀으면은 양식을 통일해 보고 싶을 수 있죠. 모든 무기에 대해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출력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하겠습니다. 점 1F 면 어떻게 됩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다 소수점 아래 첫 번째까지 반올림 돼서 나오죠? 그다음에 EF 하시면 두 번째 자리까지 28.4라고 친 녀석은 28.40이라고 나오고요. 3F 하시면은 28.400 이런 식으로 되죠.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문법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말씀드릴 것은 S는 스트링의 준말이고 여기서 F는 플로팅 포인트, 실수 표현의 줄임말입니다. 그다음에 점 3이라는 거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 출력해라라는 뜻입니다. 음, 음.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소수점 앞자리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 10.3에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자 1, 2, 3, 4, 5, 6, 7, 8, 9, 10 최대 10글자에 대해서 네, 이렇게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시키게 됩니다. 음,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너무 그 이거 갖고 너무 음, 지역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진 않고요. 자, 실제로 쓸만한 거는 60페이지에서는 요 점 이후까지만 쓸만하고요. 나머지는 굳이 뭐 필요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8쪽은 다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59쪽에 대해서는 59쪽도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하는 데는 따로 시험이나 아니면 숙제 내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숙제로 낸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언급하지 않은 강의 노트에서 그냥 지나간 부분에서 숙제를 냈다라고 하면은 숙제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 공부할 때는. 그다음에 이건 시험이 안 낼 거긴 한데 이 다른 형식으로 요 브레이스 빈칸을 이용해서도 어떤 포맷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한번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어, 내가 갖고 있는 객체를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그냥 출력하는 것 잠깐 연습해봤고요. 제가 이거를 잠깐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을 돌릴 때 주로 이런 거 하실 거거든요. 이그젠플. 자, 2위의 근사값을 소수점 아래 3번째 자리까지 계산하기. 여러분, 자연상수 2의 정의,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뭡니까? 그 그냥 여기 텍스트로 쓸게요. 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뭡니까? 1 플러스 1 over n에
n승이죠? 그러면은 아, 요 녀석을 잠깐만 an으로 두고요. an은 아이고 1 더하기 1 over n의 n승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A1부터 A100까지 하면 출력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분 리스트 컴프레hen션 쓰셔도 되는데 저는 포그만 쓰겠습니다. I in range 1, 100일 1이야 1부터 100까지 i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자 a는 1 더하기 1 over I 그다음에 i승 미안 i라고 하니까 여러분 복소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복소수 아닙니다. 그냥 참자예요. 프린트 a 하시면은 뭔가 쫙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실수했다. 음,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4승 분사하기. 아, 여러분들이 어떤 일단 질문은 이겁니다. 컴퓨터에서 무리수를 어떻게 근사할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에서 배웠던 게 그냥 통계 수학이나 아니면 대학 1학년 정도 미적분학에서 배운 게 테일러 급수죠. 그렇죠? 사인 x나 익스포넨셜 x는 컴퓨터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인 x나 익스포넨셜 x를 오른쪽에서 테일러 전개 무한급수 꼴로 나타내면 그 녀석은 다항식이니까 연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컴퓨터에서 무리수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초월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테일러 급수를 바꾼 다음에 테일러 급수를 특정 한까지 계산한다고 자르는 겁니다. 그거를 유사하게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톨러런스 10의 4승으로 분산한다는 건 이런 걸 한다는 뜻입니다. 이 녀석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건 AN과 A의 N 빼기 이거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파이가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작으면 나는 최초의 n에 대하여 an을 출력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긍하나요? 네. 그러면은 이 녀석을 어떻게 해볼까? 소구문에서 이런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넉넉하게 항을 1부터 9999 항까지 만 항까지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음,
프리브 A. 자, A0는 그냥 편의상 1로 정의를 하고 I번째 항은 이렇게 정의하고서 for 구문이 끝날 때는 이전 항에다가 자, 다음 for 루프에서는 현재 n 항이 이전 항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덮어 씌웁니다. 그 다음에 자, 톨러런스 10의 4승, 마이너스 4승. 만약에 프리브 A랑 A에 잠깐만 절대값 계산될 수 있나요? 앱솔루트 A 빼기 1 빼기 3. 절대값 절대값이 기본 내장되죠? 둘의 차이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아이고 자 아니면 1, 2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에, 브레이크를 시키시고 프린트 A를 하고 2의 펄 1, 마이너스 4 근사값은 0.3F 퍼센트 0.3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썼었던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 써가지고 퍼센트 %A.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2의 근사값을 톨러런스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근사하기의 그 구현이 됐다고 대충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한번 시원하게 돌려보시죠. 네, 하나만 더 합시다. 자연상수 2에 정수는 퍼센트 %D거든요. 퍼센트 %D 항에서 발생 퍼센트 %4F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항번호를 같이 출력을 시켜봅시다. 출력해볼까요? 어디 갔어요? 117항에서 발생했고 그때 2.7068이라고 하네요. 음. 상당히 간단한 예제로 들었지만 비슷한 계산을 아마 수 없는 통계적인 계산 절차나 아니면 딥러닝을 포함한 다양한 머신러닝 절차에서 이런 톨러런스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여담인데 톨 근사값은 제가 아까 말을 왜 바꿨냐면 사이언스 2의 다른 숫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말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자,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좌측의 톨러런스인데요. 이게 이해 소수자 말의 네 번째들의 근사값과는 다릅니다. 혹시 왜 그런지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수열이 되게 느리게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자, 근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건 좌측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인상수 2가 몇인지 잘 모르잖아요. 응.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그 어떤 for 구문과 그다음에 이 프린트 구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만약 수학 코드를 짜게 된다면은 주로 하는 일을 가장 간단한 예제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제가 다루지 않을 거는 정규표 현식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쓸 테크닉입니다.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춘 시스템이긴 한데 이거를 예제를 하나하나 짚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런 질문을 해결하고 싶으실 때 정규표 현식을 쓰시면 됩니다. AA는 어떤 문자열의 리스트인데요. 나는 오늘 뭐야? 누구죠? 뭐 모카와 밥, 에이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를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 영문 스트링만 있는 게 나은데 에이트, 뭐 밀, 예, 와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 때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문자일 A가 포함된 스트링은 몇 개? 궁금할 수 있죠? 응. 뭐 이를테면은 그러면은 C가 포함된 스트링만 C를 뭐 G로 대체하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패턴. 자, 여러분들이 해커라 가지고 누군가한테서 이메일 리스트를 쫙 해킹했어요. 그러면은 DB는 이렇게 abc.gmail.com 그러면은 뭐 bbc@한메일.net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적을 수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뒤에 이 이메일 호스트는 중요하지 않고 아이디만 빼내고 싶으실 수도 있죠. 아이디만 빼내고 싶을 때 어떤 기준으로 빼내오시면 됩니까? 골뱅이 뒤에 있는 거 빼고 앞에 있는 스트링만 다 갖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싶죠? 다음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특정 홈페이지를 갔을 때 자, 오케이, 이거 좋습니다. 특정 홈페이지를 갔을 때 이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 파일의 주소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자, 여기 웹브라우저에서 F12 버튼을 누르시면은 열기, 요소, 그러면 이 HTML 문서가 쫙 나오거든요. 요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HTML 문법이 쫙 나와 있는데 요 그림 하나하나는 이 그림 하나하나가 저장된 어떤 그 HTML, URL 주소가 있겠죠. 그 URL 주소들은 만약에 이 홈페이지가 해킹에 취약한 홈페이지라면은 요 이렇게 HTML 구문 안에 되게 긴 구문 자체가 하나의 스트링으로 있을 텐데 그 안에 뭐 어떤 바로 있고 뭐뭐점은 png 아니면 뭐뭐점 jpg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긴 스트링 중에서 슬래시 모모.jpg 있는 부분만 긁어와라.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고 싶을 수도 있죠. 어쨌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패턴을 가진 스트링에 접근을 해가지고 조작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대체를 하는 일들입니다. 이거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 정규 편식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냥
풀타만 볼게요. 그다음에 이거를 숙제를 낼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 일단 전기 편식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는 R이고요. 그다음에 특정 패턴에 매칭하는지를 점검을 한 다음에 아니면은 특정 패턴에 매칭하는 그 특정 구문을 다 찾아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녀석들 기준으로 스트링을 나눌 수도 있고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자. 네, 이제 지정자라는 건 일단 찾아라는 뜻입니다. 찾은 다음에 뭐 이렇게 리스트로 일단 저장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 또 제가 이거 진도를 나가기 좀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 특정 패턴을 내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패턴을 지정하는 문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이거는 직관적으로 외우기가 쉽지 않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옆에 정규편식 시트 같은 걸 놓고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암기식으로 그 주입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일단 소개를 하고 일단 수업 시간에 넘어가고 싶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는 클래스입니다. 강의 노트 75쪽이에요. 네, 보자. C나 아니면 R에 조금 익숙해지신 분이라면은 뭐 이렇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클래스라는 거는 속성, 뭔가 타입이 서로 다른 녀석들을 한꺼번에 좀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게 심지어 함수라고 해도 아예 함수건 리스트건 아니면 어떤 딕셔너리건 하나의 그 묶음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묶음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클래스입니다. 혹시 한번 예제로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정의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때는 def, my function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a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내가 클래스를 선언하고 싶으면은 클래스 하나를 정의하고 싶으면은 클래스하고서 클래스 이름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는 내가 무엇을 지정해 줘야 되냐면은 이 클래스의 멤버, 어트리뷰트라고 부르는 녀석이랑 아니면은 함수, 메서드라고 부르는 녀석을 내 맘대로 정해 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 하나를 저장하고 싶은 사람 하나를 선언하고 싶은데 음, 자,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라는 속성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def 아니면 속성 메소드 정의 예제고요. 그다음에 어트리뷰트 정의 예제. 속성 메소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A를 3이라고 썼을 때 우리가 타입하면은 아이고 프린트 타입 A 하면은 클래스 인트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클래스는 늘 점을 누르면은 무언가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요 규칙을
커스텀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해보려는 겁니다. 클래스 펄슨 하고서 어디 보자. 그 밑에 네임 하면은 디폴트 값으로 아무개 써보고요. 그다음에 데피니션 프린트하고 일단은 왜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인풋 아규먼트로 셀프라고 한번 씁니다. 그다음에 아까 배웠던 프린트 구문 my name is 어디 보자 string s 물론 여기 중괄호 방식의 프린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언급이 된 적이 있죠. 이거 따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간 형식으로 nam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elf.name 하겠습니다. 그리고 쏘리 화생 왜 계속 빨간 줄 뜨죠? 빨간 줄 이제 뜨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클래스 int랑 마찬가지로 person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클래스라는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어떻게 써먹으면 되느냐? 자, 이제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자체는 정의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인티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인티저라는 클래스를 실제로 쓰려면은 인티저 클래스를 따르는 객체를 선언해야 되죠. 그래서 자, person이라는 객체를 따르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따르는 객체 하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따르는 객체 하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 클래스 이름으로 자, 이제 괄호를 왜 치는지는 나중에 더 명확해질 텐데 지금은 괄호를 한번 열고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 하시고 프린트 타입 P1 한번 해볼까요? 뭔가 자, 이거는 최상위 그 객체 개념이고요. 그 녀석을 상속했다는 의미에서 지금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기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그 아래에 있는 person이라는 그 클래스를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요 person 클래스 이름을 갖는 클래스가 지금 P1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A 점 하면은 뭐 쓸 수 있던 거랑 마찬가지로 P1이라는 녀석도 점 누르면 뭐가 나와야겠죠? 뭔가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네임 앞에는 이렇게 네임과 프린트의 요 아이콘이 다르죠? 자, 네임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펄스 밑에서 함수가 아니라 그냥 객체로 저장했죠? 이 녀석은 p1. 네임 하면은 자, 암호계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p1 밑에서 함수로 정의된 녀석은 그냥 이름으로 부르면은 함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메소드라는 말만 나오고 진짜로 이 메소드를 쓰려면은 얘는 함수로 정의됐으니까 자, 아직까지는 왜인지는 묻지 않도록 하고 여기선 셀프란 인풋 아규먼트를 쓰긴 했지만 바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넣지 않고 빈 깡통으로서 한번 함수를 실행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my name is 아무개 하고서 뭔가 나오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아무개가 사실 어디 있었어요? self.name이 있었죠. 뭔가 이 셀프가 요
요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지칭하기 위한 무언가 같기는 한데, 자, 아직까지 요 강의 노트에서 정확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요 클래스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얘기해 봤고요. 용어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아, 얘는 person 클래스 정의하기였고요. 그다음에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 선언하기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클래스랑 클래스 때 인스턴스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하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마치 파이썬 상에서 인티저 클래스를 따르는 정수들 이런저런 객체를 다 선언하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인스턴스를 또 다른 퍼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또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만 직관적으로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P1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P1.name은 P1.name이 암흑이었죠? 이건 디폴트 값인데 P1.name에다가 이제 김문성을 한번 저장해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자, P1은 이제 네임으로 김눈송을 갖는 인스턴스가 되고 P1.print를 시키면은 이 업데이트된 네임을 출력할 것만 같은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상처럼 맞고요. 그다음에 P2라는 건 아예 다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P1을 건드린다고 해서 뭐 P2 내부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를 따르는 인스턴스의 차이는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은 다시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문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자. 한 클래스를 자, 여기서 속성을 정의하는 건 그렇게 크게 별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메소드를 정의하는 부분만 조금 살펴보면 됩니다. 이거는 파이썬만의 규칙입니다. 파이썬에서는 클래스 내부에서 메소드, 즉 함수를 정의하실 때 뭐 이렇게 이거 파이썬 창시자께서 여러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떠한 함수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기먼트로 셀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잠깐만 뭐 age는 18 이렇게 했을 때 클래스를 정의한 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클래스 안에서 다른 객체에 되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된 다른 어트리뷰터를 이 함수 안에서 쓰고 싶다면 셀프를 반드시 인저를 받고 그다음에 따로 뭐 name, age 이런 식으로 인풋으로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조건 기본 인풋 아규먼트로 셀프를 지정하신 다음에 and age is %d self.name, self.age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 바깥에서 어떤 인스턴스 아래 어트리뷰트 정의할 때 .name으로 가는 것처럼 이 클래스 선언할 때
내가 미리 정의한 어트리뷰트에 편하게 접근하기 위한 문법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아예 그냥 메소드 할 때는 무조건 셀프라는 객체를 디폴트로 집어넣는 걸 이 클래스 문법의 약속으로 해버리자 이렇게 해버리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추가적인 그 인풋 아규먼트를 집어넣고 싶으시면은 두 번째 인풋 아규먼트로 세 번째 인풋 아규먼트로 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프린트 AA, DB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녀석 업데이트된 펄슨 클래스는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느냐? 자, P1을 펄슨 하시면은 이제 요 펄슨 클래스 인스턴스를 새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그러면은 P1의 디폴트 네임에는 뭐 아무 개가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내가 요 펄슨 밑에 네임 어트리뷰트에 김문성하고 덮어 씌우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P1. 프린트 메소드에 접근하실 때는 지금 이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새로 정의한 펄슨 클래스에는 프린트 함수의 인풋 아규먼트가 3개죠. 자, 그런데 셀프는 정의할 때만 쓰고 써먹을 때는 셀프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도 AA랑 BB가 필요하죠. 그래서 AA랑 BB를 인풋하지 않으면은 자 프린트 함수가 아이고 어디 갔어? 아, 2개의 아규먼트가 필요하다. 셀프가 필요하다 이게 안 하죠. 2개 아규먼트가 필요하다고 하고 AA는 3, BB는 2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은 My name is 김눈송은 age 18 그다음에 AAPB 차례대로 출력하시게 됩니다. 아, 어, 정리하자면 셀프는 클래스 선언할 때 클래스 내부의 객체들을 자유롭게 좀 조작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자기적인 문법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선언하신 메소드를 쓰실 땐 셀프 빼고 뒷부분부터 인풋 아규먼트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클래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은 클래스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한테 코멘트 주신 분이나 질문 주신 분은 저한테 이름 말씀하시고 가시면 가산점에 반영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